지난 5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6분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베를린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해 힘써오신 코리아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승소한 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독일 행정법원이 코리아 협의회가 제출한 소녀상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또 오는 9월까지 철거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네, 승소를 축하드리고요. 네, 이 감사합니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재판 가처분 신청을 올렸을 때 밑에 구청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임시로 설치한 예술작품은 최대한 2년밖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행정 관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절대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판결에서 재판관에서는 행정 관습을 실행한 적이 없었다. 다른 예외들도 많았고 소녀상 자체도 예외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밑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게 법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갈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밑에 구청 차원에서는 이건 외교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지 밑에 구청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주장 지금까지 해온 밑에 구청의 두 가지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온 것을 반박을 한 거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지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밑에 구청장의 역량으로 손해상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제 현재 밑에 구청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 음, 승소 이후에. 그리고 네. 항소나 기타 법적 대응이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밑에구청에서 항소는 안 하겠다, 본인들이. 밑에구청에서는 그 대신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소유상을 개인 부지에다 옮기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코리아 협의회 주장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벨린 시민구 주민들이 3천 개의 서명을 해서 소유상이 남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진보 당들 세 개의 당들이 합쳐서 과반수가 넘는 당들이 녹색당, 삼인당, 좌파당 이렇게 세 곳에서 같이 합심해서 소녀상 영구 정치를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밑에 구청장이 반응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구청장이 혹시 코리아 협의회로 따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날짜를 저희가 지금 조절을 못 하고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시간을 못 찾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이제 9월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밑에 네, 구청에서 이제 소녀상 철거를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만약에 보내오면 어떻게 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9월 전까지 어떻게 뭐 같이 합의를 보던가 해서 지금 구의회에서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하겠다고 하고 있고 녹색당 자체에서도 밑에 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이거든요. 그 모든 당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법적인 걸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게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에서 지금 압력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같은 거는 저희 쪽에 좀 더 유리한 긍정적인 그런 네, 결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년간 지금 소녀상을 지키고 계시느라 정말 많이 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법적이나 음. 아니면 행정적인 방안이 있다면 혹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영구 존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듯이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구청장이 소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재판 결과 이렇게 나왔어도 거기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당이면 이 당 내에서도 선거 결과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민심이 좋지 않고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밑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그 소원을 듣고 소녀상을 그냥 그 자리에 영구존치 하겠다 하고 결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작년에 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구청에서 하나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도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압력을 넣어도 불가능하다는 거는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5년을 지금 저희가 지켜낸 거잖아요. 9월 28일이면 5주기인데 그때까지 소녀상이 있고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구청장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음, 끝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게 되게 궁금한 게 아마 그 내부에서의 이야기는 베를린 시장이 지금 소녀상을 일본 도쿄와 자매 결혼을 맺고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대화를 나누고 지금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다들 생각에 밑에 구청장이 베를린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은 게 아닌가, 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올 1월 달에 미태구청장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미태구청장이 본인은 손상을 너무 사랑하고 손상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승소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개인 부지에다가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음, 하셨다면 네. 왜 그렇게까지 나오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뭐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든지 압력이 있어서 근데 당 자체에서 있는 압력은 아닌 거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녀상이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위치가. 네. 혹시 그 장소여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음. 네, 저희가 그 손상 설치 이후에 일본국 위안부 박물관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녀상은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단체 방문을 한다든지 저희가 청소년 프로젝트를 하면은 먼저 소녀상 앞에서 만나서 소녀상을 이렇게 만져보고 소녀상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설명하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손해상 자체 작품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끌려갔을 때부터 그다음에 돌아온 이후부터 가족에서 배제되고 그다음에 수요시를 하면서 본인들이 저항하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손해상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손해상을 만져보고 너무나 피부가 너무 예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해상과 친근한 이 내용이 사실 간간이 있고 폭력이라는 주제를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손해상의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가 제가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경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손해상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희 박물관에 와서 이제 박물관 전체의 저희 주제도 이제 침묵을 깬 여성들의 용기와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제 피해 여성들이 활동가가 되는 그런 변모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다른 곳에 이렇게 적당히 세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익혀 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웃들이 손상을 엄청나게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소녀상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소녀상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코리아 협의회가 이제 문화교육 및 자문재단을 상대로 해서 지원금 거부에 대해서 지난 4월 17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일본 대사관의 압력 행사도 지금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잖아요, 있다고. 네. 네, 이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인지?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정부에서 로비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 도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그 대사관이 그런 자문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거기 같이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분이 너무나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마치 이제 그분이 근무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이 관심을 표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식사를 같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사업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본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나라의 대사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창피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다가 베를린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일본 정부가 싫어하니까 그 프로젝트를 뽑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남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걸고 이것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뽑는 기준에 그런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 규칙이 없는 거를 행한 거를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 소녀상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수년간 독일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녀상 존치를 위해 헌신해 오신 한정화 대표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소녀상이 꼭 존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